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과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2학기 수업은 열과 우리 생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 이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온도와 열입니다. 온도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오죠. 그런데 이 열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뜨겁고 차갑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죠. 우린 이런 열 같은 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에너지에 대해서 이미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바로 떠오르는 에너지가 뭐가 있죠? 바로 눈앞에서 반짝하는 빛 에너지도 있고요. 달릴 때 속도를 가진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도 있고요. 또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미 알고 있는 전기 에너지라는 것도 있죠. 전기도 에너지입니다. 바로 이런 것도 에너지예요. 빛도 이런 에너지 중에 하나고요. 또 물결이 막 치는, 우리가 해수욕장에 놀러 가면 파도가 차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파도 에너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태양에서 오고 있는 태양 에너지도 있죠. 그게 바로 열 에너지, 빛 에너지가 같이 오죠.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런 에너지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필요한 거죠. 우리가 먹고 쓰는 데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먹는 화학 에너지도 있고요. 이런 모든 에너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과학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일이란 뭘까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일이랑 에너지랑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개념을 잡기가 너무 어렵죠. 개념을 잡기는 어려워도요, 이 에너지라는 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고요. 열은 이런 에너지 중에 한 종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열 에너지는 많이 이제 소모가 되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전기밥솥 같은 것도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쓰는 고데기도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고요. 사실 열 에너지로 쓰는 게 가장 아까운 에너지 소비입니다. 자, 그럼 온도는 무엇일까요?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라는 거 이미 들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물은 0도씨가 되면 얼어요. 오늘 기온은 25도씨 정도네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덥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온도는요, 바로 이런 열 에너지를 뜨겁다 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수치화 시켜준 게 바로 온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온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온도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뜨거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뜨거운 게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친구는 뭐야 이거 따뜻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또 나는 너무 차가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야 이거 너무 하나도 안 차가운데 미지근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온도라는 것도 우리가 그러면 정의를 하자. 그래서 몇 도씨라고 얘기하면 요 정도의 열에너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숫자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물론 이런 온도를 정의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고요. 정말 많았어요. 옛날에는 막 치즈가 녹는 걸 기준으로 잡아서 온도를 막 설정하기도 했고요. 막 지하실에서의 치즈 막 이런 걸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요. 물이 끓을 때를 100도씨로 하고 물이 얼 때를 0도씨로 하자. 가운데를 100으로 나눈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섭씨 온도죠. 사실 근데 이것도 되게 난감해요. 끓는다는 정의는 내리기가 참 어렵죠. 언제 끓어요? 뭐가 끓는 거지?
라면을 물이 끓기 시작한 후에 넣으라고 했는데 뽀글뽀글 올라오는 이 순간인지 아니면 방울이 한 개 한 개 올라가는 이 순간인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는 섭씨의 단위로 쓰고 있고요. 과학에서는요, 절대 온도라는 거를 씁니다. 사실 절대 온도는요, 다른 법칙을 이용해요. 그러면 그 법칙을 가지고서 보는 건데요. 이 절대 온도의 단위는 켈빈입니다. K라고 써요. 그래서 사실 과학에서 쓰는 단위는 이 켈빈입니다. 다행인 게 1켈빈이랑 1도씨는 간격이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보통 양 마이너스 3도씨가 0켈빈이 됩니다. 엄청났죠? 바로 요 정도가 켈빈이고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과학을 배우다 보면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고등학교에 가서 배울 거고요. 바로 켈빈이라는 온도가 과학에서 쓰는 온도의 단위다 정도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온도가 높다, 열 에너지가 높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라는 의문이 들죠. 온도가 높다는 거는요, 입자들이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입자들의 충돌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입자들의 운동이 막 활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는 거고요. 온도가 낮을 때는 입자들도 운동을 느리게 해요. 여러분도 밖에 너무 덥잖아요? 그거는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입자들의 운동이에요. 입자들이 운동을 빨리 하면 온도가 높은 거고요. 입자의 운동이 느리다는 거는 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정도 개념만을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증명은요, 나중에 물리2를 배우면 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체를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맞닿아 주는 거예요. 하나는 온도가 높은 물체, 하나는 온도가 낮은 물체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지나면 온도가 같아지겠죠. 이거는 우리가 경험도 많이 해봤죠. 어떻게 해요? 찬물에 뜨거운 물 섞죠? 아닌가요?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나? 어쨌든 섞으면 각각 다른 게 아니라 온도가 같아져. 근데 그렇게 섞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을 두고 또 냅둬도 온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물을 떠놓으면 처음에 차가운 물을 꺼내 놓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상온이랑 똑같은 온도가 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열역학 제0법칙입니다. 0법칙까지 나온 이유는요, 1법칙, 2법칙을 하고 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0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물체,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맞닿아 두면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열이 이동해서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걸 우리는 열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갑니다. 꼭 이 방향만 따라야 합니다. 연력학체 2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증가가 하는 방향으로 항상 이동을 해야 된다. 말은 좀 어렵지만 듣고 한번 지나가 봅시다. 그래서요, 이 방향도 매우 중요해요. 항상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걸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어렵진 않죠? 자, 이제 열이 이동을 해요. 아까 이동을 한대 했죠.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한댔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을 하는데, 열이 이동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요. 고체같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 물체입니다. 여기서 가열을 쭉 해주면요. 얘네들은 붙어있죠. 그러니까 내가 뜨거워지는 거를 옆으로 막 전달을 해요. 그러면 쫑쫑쫑쫑쫑쫑 옆으로 가겠죠. 우린 이거를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이웃한 입자에 차례차례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보통 전도 가장 있는 게 뭐 뜨거운 국에다가 이렇게 쇠젓가락을 넣는다던가, 생각만 해도 너무 뜨겁죠.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죠. 한여름에 철봉을 손으로 잡는 거예요. 어떨까요? 엄청나게 뜨겁겠죠. 열이 나이테로 이동하는 접촉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고체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바로바로 옆으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대류입니다. 대류라는 건 대체 뭐냐면요. 보통 액체나 기체인데요. 직접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슝슝슝 끓여줘요. 끓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죠?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엄청 뜨거워지겠죠. 그럼 막 뜨거워지면서요. 얘네들은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뜨거워진 애들은 어디로 가냐면 위로 슝 올라가요. 그림을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뜨거워진 친구들은요. 위로 슝슝슝슝 올라가는 거예요. 가벼워져서 그래요. 그러면 요 위에 있던 애들은 상대적으로 차갑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섞이겠네요. 이렇게 섞이는 현상을 대류라고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름에 해수욕장을 놀러를 갔어요. 모래는 어떨까요? 엄청 뜨겁죠. 그쵸? 자, 여기가 모래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다예요. 모래는 엄청 뜨거워요. 그러면 여기 뜨거워진 공기들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뜨거운 애들은 가볍잖아.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쵸? 이렇게 슝슝슝 돌아요. 이거 너무 어렵죠?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할게요. 근데 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로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 있는 공기들을 어떻게 할까요? 밀어내겠죠, 옆으로. 얘네들이 올라갔으니까 올라올 자리가 없잖아요. 옆으로 밀어냅니다. 위에 있던 애들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차갑잖아.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 또 밀려갔죠. 여기 비었잖아. 비었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요. 낮에 이렇게 불어와요. 해풍, 육풍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밀도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비열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이거 어려웠으면 우리 더 쉬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더 쉬운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집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해요. 에어컨은 위에다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아래에다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이죠. 차가운 바람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래로 가요. 그럼 내가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에어컨 바람은 아래로 옵니다. 아래로 왔으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밀려서 올라가겠죠. 얘는 다시 에어컨에 의해서 차가워지면 내려오겠죠. 여기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뜨거우니까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에어컨을 밑에다가 설치해 놓으면요. 아래쪽만 차갑고 위쪽은 뜨겁겠죠. 반대로 난방기는 어디 설치하는 게 좋아요? 아래쪽에 설치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위에 공기는 다시 내려와서 데워져서 다시 대류를 하겠죠. 우린 이런 것들을 다 대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대류랑 전도는요, 직접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사는요, 에너지만 이동합니다. 입자의 운동이 없고요, 에너지만 숑숑숑숑 이동해 주는 거예요. 대류랑 전도는 전달해 주는 입자가 다 있었죠. 근데 얘는 입자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열만 숑 오는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바로 요런 겁니다. 그래서 예시가 많이는 없고요. 이런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빛 같은 경우가 우주에서 우리한테로 복사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기 이렇게 틀어놓으면 이렇게 열이 막 나면서 우리한테
복사의 방법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걸 복사라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전도 전기장판 위에 있으면 우리 몸이 따뜻해진다. 뭐 괜찮겠죠. 자, 에어컨에서 나온 찬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위에다 다는 게 좀 좋긴 하겠죠. 자, 난로를 켜면 따뜻함이 바로 느껴져요. 이거는 에너지가 복사를 통해서 나한테 슝 온 거예요. 자, 주전자 바닥부터 데워진 후 점차 표면이 다 뜨거워진다라는 얘기는 전도고요. 이 물 안에 있는 물은 돌고 있는 거죠. 이거 대류예요. 자,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대류겠죠, 또. 그래서 이런 전도, 대류, 복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열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열은요, 그럼 이런 이동을 하는 방법을 알면 요거를 막으면 되겠죠. 되게 단순해요. 그쵸? 전도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되고요. 대류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되고요. 대류를 못하려면요, 입자가 없으면 돼요. 그러면 대류할 만한 게 없잖아요. 진공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복사로 일어나는 열은 이제 반사를 시켜버려야겠죠. 못 들어오게. 그래서 사실 보온병이요, 이런 모든 거를 집합해 놓은 것 중에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단열 장치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온병을 보면요, 은도금으로 돼 있어서 복사를 일어나는 열의 이동을 막는 거예요. 복사를 못하게 막아주고요. 요 사이에 보면 벽을 이중으로 해놓은대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진공으로 만들어버려서 대류도 못하고요, 전도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진공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온병이 딱 깨져버리면요, 이 진공 상태가 없어져 버리면 보온병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창문도 만들 때 막 이중창, 삼중창으로 하는 이유가요, 바로 열을 가둬놓기 위한 거예요. 자, 부엌용 장갑도 이제 열이 전도가 잘 안 되도록 하는 거겠죠. 뜨거운 거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음식 배달 가방들.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지만 복사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안쪽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는 또 금속이면 또 잘 나가겠죠. 그 금속이 아니라 얘네들은 스티로폼 충전재를 가지고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됐죠? 온도가 높을 때는 입자의 운동이 빨라졌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느려졌습니다.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으면 열의 온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열은 온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죠?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죠.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냄비의 손잡이가 대부분 금속이 아니고 플라스틱인가라. 냄비의 손잡이가 금속이면 어떨까요? 엄청 뜨겁겠죠? 플라스틱이 금속보다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난로 옆에 있을 때 난로를 향한 쪽이 바로 따뜻해지는 거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무슨 방법이죠? 이거를 우리는 복사의 방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온도와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